네, 뭐 저도 그렇게 눈 건강을 잘 챙기는 편은 아닌데 네. 특히 요즘에 좀 미세먼지도 그렇고 또 너무 요즘에 최근에 저도 신경 쓰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피로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눈도 아침에 좀 뻑뻑하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콘택트 렌즈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어가지고 이 렌즈 낀 다음에 확실히 피로감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요때 좀 건강 관리, 눈 건강 관리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. 저는 안 그래도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. 붙여서 네. 또 이제 눈의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 요 두 가지는 이제 그 육부위에 속한다. 그래서 이제 비장의 상태를 많이 보고 그래서 이쪽에 뭐 열이 많이 쌓였거나 이러면은 또 이런데 다래끼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러죠. 또 이제 그 눈동자의 까만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갈색 부분을 또 간의 상태로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전에는 한참 또 홍채로 진단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또 한의사 원장님들께서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홍채의 상태를 봐도 전신의 상태들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고 또 자율신경계라던가 오장육부의 상태를 다 볼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의원에서도 눈에는 또 오장육부에 정기가 다 나타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황련해독탕으로 만든 약침뿐만이 아니고 또 한의원에서 우리는 태반으로 만든 자악어 약침도 사실은 응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눈의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면은 눈에 열감이 심하고 좀 실증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황련해독탕 또 이제 좀 허증이신 분들 간과 눈과 상당히 연관이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눈에 이렇게 간의 혈과 좀 진액과 이러한 그런 촉촉하게 만드는 성분들이 별로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 그래서 건조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악어 약침, 태반으로 만든 약침으로 요 눈 주위에 있는 혈자리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자극을 해서 넣어주면 확실히 그 부분들이 호전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또 뿐만이 아니고 네. 또 자락술이라고 또 있어요. 어떤 건가요? 네, 그 자락은 이제 눈을 직접 찌르는 게 아니고 이제 눈꺼풀을 이렇게 위로 뒤집어요. 일단 뒤집은 다음에 그 부위를 그 자락으로 그 약간 그 아주 날카롭고 좀 작은 바늘로 이렇게 자락을 해주면은 그 부위가 상당히 열이 많고 건조해져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자락을 해서 피를 조금씩 빼는 그런 치료들을 좀 해주시면은 확실히 안구 건조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눈이 맑아지고 그다음에 눈물샘 분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본 경우가 많으세요. 그래서 침 치료에 자락술도 같이 병행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죠. 이제 눈 주위에 있는 혈자리들을 지압을 해주는 네. 방법 역시 안구 건조증 예방이나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요. 이제 뭐 혈자리라고 하면은 일단은 요 눈썹 안쪽에 있는 이런 혈들, 또 태양혈들, 또 눈썹 위쪽, 또 눈 밑에 이런 쪽 혈자리들을 손을 일단은 따뜻하게 비빈 상태에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고 자극을 해주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비빈 상태에서 눈 위에 덮어준 상태에서 눈을 위아래로 또 좌우로 한 바퀴씩 돌리는 그런 안구 운동법들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안구 운동법들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좀 열이 덜 올라가고 몸에서 수기운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야지 눈이 맑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수승화강 상태가 된 몸 상태를 항상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러한 우리 침과 한약과 또 여러 가지 치료법들 또 운동법들이 전부 수승화강 상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세요. 방문을 하셨을 때 이러한 일자목 증후군에 대한 치료 방법들은 아주 많이 있죠. 근데 정말 아까 여러 원장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요즘에 정말 스마트폰이 우리나라가 너무 또 이제 발달이 많이 되고 그런 나라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또 컴퓨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고 그쪽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너무 어린 나이부터 많아져가지고 이러한 아까 살펴봤던 안구 건조증도 그렇고 또 이런 일자목 증후군도 그렇고 이쪽 병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저도 한 2주 전에 그 뉴질랜드에 갔었는데 네. 그쪽에서는 거의 뭐 스마트폰은 많이 보지 않고 또 넓고 푸른 자연 환경만 열심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경 쓴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스마트폰 보는 시간도 좀 줄이고 또
자세 이렇게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. 이런 부분들 원장님들 말씀에 따라서 꼭 교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일자목 증후군으로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치료가 일단은 침치료 있으실 거고, 그다음에 봉침, 봉독으로 만든 약침들이 어느 정도 통증 완화와 제어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또 뭐 뜸이나 부항 같은 여러 가지 물리치료 등도 모두 다 도움이 되시고, 또 추나치료, 경추 추나치료, 이제 올해 3월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험 진료가 다 되시니까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. 또 경추 추나를 하실 때 턱관절 균형 장치라고 입에 이렇게 물고 계시면서 또 경추 추나 치료를 함께 받으시면은 이제 턱관절을 어느 정도 교정도 되면서 경추를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 비틀려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더 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또 물론 또 한약도 보면은 몸 내부에서 막혀 있는 부분들을 뚫어줘 가지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어혈이나 습담과 같은 노폐물을 제거하시고, 그다음에 목을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으니까 꼭 한의원에서 치료를 좀 집중해서 받으셔서 뭐 나중에 목 디스크라던가 또 다른 병이 올 수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일자목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기체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방금 윤홍일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가슴 펴고 턱을 당기고 아랫배는 살짝 힘을 주고, 요 자세에서 요 뒷목을 중심으로 도리도리 해주시는, 그거 보고 이제 뇌파진동이라고 그래요. 도리도리 해주시면서 호흡은 코로 들이쉬고 입 벌리면서 하고 내쉬면서, 그러면서 집중은 요 뒷목에 느낌에 집중을 하십니다. 그래서 이런 기체조는 중요한 게 몸을 움직이는 거하고 호흡이랑 내가 의식을 어디에 집중하는가, 요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갔을 때 효과를 제대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가 강조를 드려요. 그래서 앉아서도 도리도리 뇌파진동을 해보시고, 또 누워서도 왜 경침 있잖아요. 예, 나무로 만든 거 동그란 거 C커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경침을 특히 이제 누워 계실 때 목 밑에 대시고 그 상태에서도 도리도리 해주시면서 입으로는 하고 내쉬는 호흡들을 해주시면은 이런 C커브를 만들어 줄 수 있고, 일자목 때문에 경추 주위에 있는 근육 인대가 심하게 굳어 있는 부분들, 이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고, 또 어느 정도 뇌와 척수에게 흐름을 어느 정도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맑게 해줄 수 있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아주 증진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체조 방법입니다.